안녕하세요. 아파트 시세TV입니다. 오늘은 곧 분양하는 동탄파크 아너스에 대해서 동탄2 전체를 놓고 분석해서 이 아파트가 분양을 받을 만한 건지 안 한 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동탄2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탄의 모든 호재들을 가지고 있는 동탄역의 위치가 여기에 있고요. 동탄역은 이제 SRT가 현재 다니고 있고 GTX-A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다니게 되겠죠. 자, 이걸 타게 되면 수서역까지 20분 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동선,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오는 전철은 한 28년도쯤에 준공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가장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 밑에 있는 남동탄에 호수권역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호수가 있고요. 학군도 형성이 잘 돼 있고요. 도보로 웬만한 상권들은 다 활용할 수 있는 동탄의 아주 좋은 입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굵직한 호재로는 동탄에서 동탄 전체와 병점을 연결하는 트램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쪽 신동 지역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거기 때문에 이쪽 지도를 따서 그런데 훨씬 더 넓게 트램이 연결이 됩니다. 일단은 동탄2에 있는 트램의 위치들만 보면 여기 노란색 제가 점을 찍어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탄을 매수하거나 가치 평가를 할 때는 동탄역 인근, 그 다음에 남동탄 호수권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트램이 내 집 앞에 서는지를 보면서 가치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동탄역 인근에 있는 시범 하나 꿈의 그린 같은 경우에는 총 매매가가 10억이고 실투금이 7억 5천입니다. 바닥을 찍고 현재 지금 올라가는 추세에 있고 실거래가 다시 11억까지 찍힌 단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남동탄 호수권역인데요. 호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단지 같은 경우에는 호수가 잘 보이면서 더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오늘 이쪽하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호수가 잘 보이진 않지만 호수 생활권역에 있는 하우스 디더 레이크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국평 같은 경우에 총 매매가가 7억 5천이고요. 실투금이 4억으로 전세가 한 3억 5천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탄역도 거리가 멀고 남동탄 호수권역도 거리가 먼 나머지 단지들을 한번 볼 텐데요. 오늘 이 단지들과 신주거문화타운인 요 분양하는 단지들하고 비교를 하게 될 겁니다. 금강 펜트리움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총 매매가가 5억 2천, 실투금이 2억 8천으로서 전세가가 한 2억 5천 정도 드는 걸로 보여지고요. 힐스테이트 동탄 같은 경우에 총 매매가가 7억, 실투금이 4억입니다. 전세가 3억이네요. 그 다음에 목동 호반 베르디온 같은 경우에는 총 매가가 5억 3천, 그 다음에 실투금이 2억 7천 정도. 그래서 이것도 전세가가 한 2억 6천 정도가 되겠고요. 이 편한 세상 동탄 같은 경우에는 총 매매가가 5억 4천, 실투금이 3억 2천이 돼서 이것도 전세가가 한 2억 한 5, 6천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국평 기준으로 동탄역 인근에 있는 단지는 10억 내외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수 근처에 있는 단지들은 7억에서 한 8억 정도, 그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탄역도 아니고 호수도 아닌 애들은 5억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5억에서 한 6억 정도로 평균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밑에 지도가 잘려서 그런데 그린힐 반도 유보라 같은 경우에도 총 매가가 4억 8천에 실투금이 1억 8천, 전세가가 3억 정도가 됩니다. 자, 아시다시피 고금리에 입주 물량이 동탄은 많기 때문에 현재 전세가가 뭐 위치와 상관없이 거의 2억 5천에서 3억 정도로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40%대로 아주 매우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최근에 거래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신동하고 비교할 요 단지를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이걸 왜 동그라미를 쳐놨냐면 지금 신동 같은 경우에 신주거문화타운 이쪽 라인은 완성이 되어도 뭐다? 동탄역을 사용하는데 거리가 멀고 남동탄도 거리가 멀고 트램하고도 거리가 멉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하고 지금 상관이 없는 것들이 가치 평가에 적정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들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평 기준으로
5억에서 한 5억 5천 정도로 형성이 지금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쪽 라인을 보시면 이제 분양하는 것들, 동탄 파크릭스 같은 경우에 총 매매가가 38평인데 6억 3천입니다. 25년 7월에 입주고요. 그 다음에 어울림 파밀리의 스마데시앙, 요거는 39평입니다. 총 매매가가 6억 3천이 되겠고요. 요거는 25년 8월에 입주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젠시 빌란트 같은 경우에 40평인데요. 총 매매가가 6억 6천이 되겠고, 얘가 최후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27년 7월이 되겠고요. 제일풍경채 퍼스티어 같은 경우에는 39평인데 총 매가가 5억 6천. 자, 금액이 싸죠, 그죠? 그래서 이게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거는 분양이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 동탄파크 아너스. 자, 여기 보면 지금 2회차가 있고 1회차가 있죠. 원래는 이게 합쳐서 하나의 동탄파크 아너스인데, 여기 지금 검정색 보이시죠, 그죠? 이 검정색 부분이 2회차, 이 검정색 아닌 부분이 1회차로 두 개를 나누어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세대를 다 분양하려니까 약간 부담스러웠는지 둘이 나눠 가지고 2회차는 23년 8월에 한 번 더 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직관적으로 봤을 때 5억에서 5억 5천, 이쪽에는 평수는 크지만 6억 정도의 분양을 지금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절대가로 놓고 보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지만 이제 신축이 될 거고, 그렇지만 입지를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아쉬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봐도 좀 아쉬운 가격과 입지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추가적으로 한번 깊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입지를 한번 보시면 동탄역까지, 여기 동탄파크 아너스에서 동탄역, 아까 위에 동탄역이 위쪽에 있었죠, 그죠? 이 동탄역까지 6.5km입니다. 자동차로 25분 거리고요. 아까 밑에 있었던 동탄 호수 같은 경우에는 4km로 자동차로 15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탄역하고 동탄 호수는 도보로 절대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무조건 자동차나 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여기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도보로 10분 거리인데 650m로 성인 걸음으로 10분 거리이기 때문에 아이들 걸음으로는 훨씬 더 길겠죠. 초등학생이 650m 가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단지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초등학교 학년기에 있는 그 가족들은 사실 분양받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가 여기에 위치해 있고 제일 가까운 중학교가 여기, 그리고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20분 걸리는데 중고등학생들은 뭐 그래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1km 반경 안에 중고등학교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신동 분양하는 요 단지 안에 주요 근린 상업시설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그죠? 자, 소문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엊그제 어울림파크 파밀리의 스마데시앙이 완판이 됐습니다. 자, 완판이 됐는데, 자, 이유를 보시면 딱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초등학교 있죠. 중학교 있죠. 여기 고등학교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상업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많은 편의시설하고 학원가가 들어올 예정이죠. 그죠?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년기 학생들도 여기에 거주하는데 별로 부담이 없고, 또 학원을 다니는데도 바로 앞에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데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완판이 됐다라는 거죠. 선착순 했을 때. 자, 근데 동탄파크 아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대 호재에도 굉장히 거리가 멀고, 그리고 이 분양하는 이 도시계획 안에서도 주요 시설과 학교, 이런 것들이 거리가 상당히 멀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많긴 합니다. 자, 동탄파크 아너스는 지하 2층, 지상 12층, 1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800세대인데 이번 달에 분양하는 거는 437세대만 분양을 하고, 나머지 363세대는 올해 8월 달에 분양을 합니다. 38평이 대부분이고요. 24세대가 44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차는 세대당 1.78대로 좀 넉넉하게 되겠네요. 이렇게 땅이 넓으니까 당연히 주차라도 넓게 해야 되겠죠.
자, 다음은 분양가는 38평은 5억 8천 평균, 그 다음에 44평은 6억 6천이 되겠고요. 자, 납부하는 거는 계약금 10%, 중도금 6회, 자, 이자는 전액 후불제로 되고요. 그 다음에 30% 입주할 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주택 유무 상관없이 세대 구성원 1순위 청약 가능하고요. 전 호실이 8호제곱을 초과하기 때문에 100% 추첨제로 실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월 14일 날 일반 공급 1순위, 그 다음에 3월 15일 날 2순위, 그 다음에 3월 21일 날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자, 입주 물량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편한센상 동탄파크 아너스가 보시다시피 24년 12월에 800세대 중에 454세대가 이때 입주를 하죠. 그럼 이때 저희가 잔금을 쳐야 되는데 이 잔금을 칠 때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입주 물량을 보면서 전세가를 예측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저희가 23년도에 있는데 신동하고 비슷한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의 전세 가격이 2억 4천에서 2억 5천입니다. 근데 신동보다는 입지가 좋죠, 얘네들이. 그리고 뭐 2억 8천 정도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24년 12월 달에 입주할 때 제가 봤을 때 2억, 많이 쳐줘도 2억 5천 정도의 전세금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동탄파크 아너스가 입주하고 난 다음에도 이 동탄 2지역에 이렇게 많이 입주량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분양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볼게요. 자, 23년 3월에 이제 7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겠죠. 계약금이 10% 필요하니까. 그래서 일단 이번 달은 7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중도금은 60%는 실행이 되기 때문에 1년 8개월 동안 중도금을 받으면서 이때 돈을 좀 모아두시면 되겠죠.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 그 다음에 24년 12월에 입주할 때 30%가 필요한데, 자, 요때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당 단지는 저희가 첫 번째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를 줘서 잔금을 칠 수도 있습니다. 자, 전세를 주면 실거주가 아니고 임대가 되겠네요. 자, 대출을 받으면 저희가 두 가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 특례보금자리론과 일반 대출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사용할 수 없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례보금자리론이 23년 1월에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정부가 1년 정도만 한다고 했기 때문에 24년 1월에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료된 후에 11개월이 지나야지 저희는 입주가 돌아오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가정하고 가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대출을 받게 되면 LTV는 이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70% 나오지만 DSR이 40%에 걸리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내가 연봉이 안 된다 이러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계획을 꼼꼼하게 보시고 자금 계획을 마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세를 이제 주시게 될 때는 실거주가 아니고 이제 임대를 하시겠죠. 근데 아까 위에서 보셨다시피 전세금이 제가 봤을 때 2억 초반에서 많게 한 2억 5천 정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뭐 굉장히 좋게 봐주면 그때 금리가 조금 더 내린다 지금보다 그러면 한 3억 정도도 되겠죠. 근데 보수적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자금 계획은. 그래서 2억 5천 정도로 봤을 때 실투금이 3억 정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아니다 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자금 계획 세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을 조금 내리면 위에 보셨던 그런 정보들을 봤을 때 해당 단지는 동탄파크 아너스는 동탄의 가장 큰 호재인 동탄역, 그 다음에 동탄호수, 그 다음에 트램, 이 모든 것들을 피해가는 위치에 있다. 물론 얘네들이 다 완성이 되고 하면 간접 영향은 받겠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에 학교, 학원가, 그리고 분양하는 그 신동 안에 그 단지 안에서도 상업시설이 거리가 가깝지 않다는 얘기예요.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학령기 학생, 특히 초등학교 가족은 진짜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없다. 그리고 내가 이런 환경이 너무 마음에 든다. 실거주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 고려해도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다소 아쉬운 입지와 가격인 것은 위에서 이미 충분히 같이 보시면서 공감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거주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인 판단이 많기 때문에
오직 실거주자만 접근을 조금 하시면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건축비도 지금 많이 올랐고 내가 동탄에 살아야 되고 아까 같은 그런 산속에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좋아하신다면 받으셔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를 때 나중에 오르고 투자자들의 관심은 조금 받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음에도 또 좋은 청약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